예, 경주포커스 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7월 30일 경주포커스 뉴스 브리핑 시작합니다. 오늘 톱뉴스는 자유한국당 김석기 국회의원, 우리 지역 의원이죠. 대표 발의해서 지난 1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위원회를 통과한 실환경 핵심유적 보건정비 특별법의 빈껍데기 논란 또는 무리만 특별법, 이 논란이 더욱 확산될 조짐이다. 이 소식을 오늘 경주포커스 톱뉴스로 올렸는데요. 이 국회 사무처가 최근에 지난 17일 열렸던, 그러니까 18일 날 국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전체 회의가 열리기 하루 전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에 회의록을 최근에 공개했는데요. 이 회의록에 따르면 당시 회의에 참가했던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에 참가했던 상당수 국회의원들, 그러니까 그 위원들은 상징적인 의미 또는 정치적인 의미로 이 신라환경 특별법의 통과를 바라본 것으로 또는 이렇게 규정한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회의에 참가한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인권은 다 빼고 또는 상징적인 의미로 해야 한다. 정치적인 의미 뭐로 한다면 하겠다 등등의 용어를 사용한 것이 이 회의록에서 생생히 확인이 됩니다. 법안을 심사한 국회의원들 스스로도 어떤 특별법의 실효성을 따지기보다는 상징적인 의미에 무게를 두고 통과시킨 것으로 볼려지가 많은 그런 발언들이 이 회의록이 생생히 남아있어서 이 특별법의 실효성 논란은 더욱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전망을 해봤습니다. 국회 회의록에서 확인된 의원들의 발언들을 중심으로 김석기 의원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이 빈껍데기 특별법이라든가 무리만 특별법 논란이 확산된 여기에 대해서는 이 브리핑 마지막 부분에 이 경주 포커스의 눈으로 바라본 오늘 경주 시간에 더욱 생생하게 이 발언록과 함께 발언록도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좀 더 추가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전에 먼저 경주 포커스의 눈으로 본 오늘의 경주가 나오기 전까지 오늘 경주에 있었던 뉴스들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 텐데요. 이 유튜브 경주 포커스 TV에서 나가지 마시고 엑기스인 경주 포커스의 눈으로 본 오늘의 경주까지도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어서 오늘 경주 단신 소식 몇 가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첫 번째 뉴스는 조금 전에 보신 이 영상과 관련된 뉴스입니다. 전하경 경주시장의 공약이 작년에 경주시에서 이렇게 좀 정리한 것이 118개라고 하는데요. 이 가운데 87개, 그러니까 74%는 정상적으로 추진된다. 그리고 20개 사업, 그러니까 17%의 사업은 부진한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또 이 가운데 9건은 이미 완료됐지만 2건은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이렇게 분류가 됐습니다. 이런 사실은 오늘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준하경 시장 공약 추진 상황 보고서에서 경주시가 보고한 내용인데요. 준하경 시장 취임 1주년을 맞아서 시청 대회실에서 오늘 보고회를 열었는데 준하경 시장과 과장급 이상 간부 공무원들이 대거 참석해서 공약 추진 상황 앞으로 미진한 것들은 어떻게 하고 또 이런 것들을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준하경 시장 시민들은 아직도 목이 마르다라는 것을 명심하고 시민과의 약속을 지켜나가자, 이렇게 당부를 했다고 합니다. 다음 뉴스 보시겠습니다. 예, 두 번째 뉴스는 경주시청 공무원들로 구성이 된 블록체인 연구반이 오늘 발족을 했습니다. 이영석 경주시 부시장을 단장으로 블록체인 연구반 20명의 경주시 공무원들로 이렇게 구성을 해서 이 블록체인 산업을 연구하기 위해서 이번에 연구반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블록체인은 저도 잘 모르는 개념인데요. 이 지속적으로 변경되는 데이터를 소규모 데이터 저장 환경에 이걸 블록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저장을 하고 이를 체인 형태로 연결하는 이 데이터 저장 기술이라고 합니다. 행정이나 문화관광, 주민복지 분야 등 다양한 분야의 이 블록체인 기술을 앞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블록체인 연구반은 앞으로 5달 동안 한 달에 2번 정기적인 모임, 강좌와 토론회, 또 좋은데 잘하고 있는데 구경도 하고 견학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 블록체인에 대한 경주시의 시정에 또 어떻게 접목시킬까를 연구하는 그런 활동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앞으로 활동 성과 또 기대가 커 보입니다. 다음 세 번째 뉴스 보겠습니다. 예, 세 번째 뉴스
뭐 7월 말 8월 초, 7월 말 8월 초 이게 흔히들 가장 그 여름 휴가의 최성수기 그 피크인데요. 요즘 뭐 자가 운전해서 출근하시는 분들 아침에 느끼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도 한 8시 반쯤에 출근을 하는데 예전보다 물론 학생들이 방학에서 그런 것도 큰 원인이 있을 테고 또 휴가철이어서 그런지 확실히 출근 시간에 교통 흐름이 많이 원활하더라고요. 경주 지역의 경우에는 자동차 부품 공장들이 많은데 이건 현대자동차가 다음 주부터 여름 휴가를 본격화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주 지역 자동차 특히 뭐 현대자동차와 관련한 자동차 공장, 부품 공장들은 대부분 다음 주에 본격적인 휴가를 한다고 하는데요. 뭐 전국이 비슷하겠죠. 7말 8초 이렇게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인데 이 경상북도 문화관광공사 이뭐 보문관광단지 관리자고 또 경북 전체 어떤 관광을 이렇게 주관하는 그런 회사인데 이 보문관광단지를 찾는 여름 휴가철 관광객을 위해서 보문호반 힐링 걷기라든가 한여름밤의 토록토, 뭐 관악 국악 공연 등 다채로운 공연을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특히 보문호반 힐링 걷기 행사는 기존에는 음력 보름에는 뭐 보문호를 뭐 보문호반 걷기, 보문호반 달빛 걷기 이런 이름을 매월 하던 행사를 7월과 8월에는 마지막 금요일로 조정을 해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월 음력 보름에 하던 것을 좀 조정을 해서 보다 많은 피서 관광객들이 함께 합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취지겠죠. 그리고 8월 2일 저녁에는 보문 그 호수 옆에 있는 수산공연장에서 한여름밤의 트롯대전 이런 이름으로 히든싱어 박미경 편의 우승자인 이효진 씨, 또 트로트 가수 이소량 등등 한 8개 팀의 공연, 레크레이션, 또 행운권 추첨 이런 다양한 이벤트 행사 선보인다고 합니다. 예, 다음 뉴스 보시겠습니다. 예, 다음 소식 경주문화재단 그리고 한국수력원자력이 진행하는 한송과 함께 하는 문화가 있는 날 8번째 공연으로 그 오페라 토크 콘서트 나쁜 여자라는 이름으로 8월 30일 오후 8시 경주 예술의 전당 화랑홀에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방송인 김성경 씨 또 개그우먼 김지민 씨가 메인 MC로 참여해서 그 여성들의 솔직한 토크를 풀어나간다고 하는데요. 티켓 발매가 8월 1일 오전 10시부터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경주 예술의 전당 홈페이지 또는 그 티켓 링크에서 예매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어서 경주 포커스의 눈으로 바라본 오늘의 경주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7월 30일 경주 포커스 뉴스 브리핑 마지막 시간 경주 포커스의 눈으로 바라본 오늘의 경주 이야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주제는 김석기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해서 지난 18일 날 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수정 의결한 이 신라환경 핵심 유적 보건정비 특별법의 그 빈껍데기 또는 무늬만 특별법 논란이 더욱 확산될 조짐이다.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회 사무처가 그 7월 17일 날 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그 제2차 회의록을 최근에 공개를 했는데요. 이 회의록에 따르면 당시 회의에서 상당수 국회의원들은 이 신라환경 특별법의 통과를 상징적인 의미의 통과라든가 또는 선언적 의미 또는 정책 의미로 해석 또는 그렇다라는 정책 의미다 이런 발언들을 한 것이 속기록 국회 회의록 곳곳에서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국회의원들의 발언들은 차례로 제가 이 회의록을 중간중간에 보여드릴 텐데요. 앞서 18일 그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통과된 이 신라환경 그 특별법의 수정안은 당초 그 제정하려고 했던 원안의 13개 조문 가운데에서 신라환경 그 핵심 유적 연구지원재단 설립이라든가 또 특별회계 설치와 같은 관련된 5개 조문을 삭제한 채 이른바 수정 가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특별법으로서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 이런 논란이 제가 며칠 전에도 보도해드렸고 그런 논란이 일었는데요. 특히 그 특별법을 그 제정하려던 가장 큰 목적 가운데 하나가 그 9,400억이 넘는 신라환경 핵심유적 보건정비의 대규모 사업비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이 특별회계 규정을 특별회계 설치를 이 특별법에 신설하려고 했었는데 이 규정이 삭제가 되면서 신라환경 핵심유적 연구지원재단 설립과 함께 이 특별회계 설치 신설 조항이 이 수정 의결되는 과정에서 삭제가 되면서 이게 빈껍데기 특별법이 아니냐 뭐 무늬만 특별법 아니냐 이런 논란이 적지 않게 일었던 건데요. 이런 논란이 일자 또 23일 영남일보에서 보도가 되기도 했고 또 그날 경주포커스가 보도하기도 했는데 이때 김석기 국회의원은
일반회계 예산, 그러니까 문화재 보수 정비 예산으로 사업이 진행 중이고 수정한 제8조의 보건정비 사업 항목을 명확히 두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는 8개 신라환경 보건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이 강행 규정을 두었기 때문에 문화재청의 일반회계 편성으로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예산이 확보될 예정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특별회계 설치 조항이 삭제된 것에 대해서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이었는데요. 그렇다면 정작 신라환경 특별법을 심사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상당수 위원들은 선언적 상징적인 의미, 정치적 의미의 통과다. 속된 말로 알맹이가 빠졌다. 이런 의미의 발언들을 한 것이 이 회의록에서 곳곳에서 확인이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걸 한번 제가 하나씩 보여드릴 텐데요. 자, 이제부터 한번 회의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당시 회의록을 보면 임익상 전문위원은 신라환경 핵심유적 연구지원재단 설치에 대해서 기존 조직을 활용할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 특별회계 설치에 대해서는 기재부의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대목 한번 먼저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여기 있는 것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차 법안심사소위원회 제2차 회의록 2019년 7월 17일 열렸던 회의록입니다. 쭉 여기에서 이제 소위원장 박인숙 소위원장이 쭉 이렇게 법안 한 건 상정을 하고요. 자, 여기에 이제 제74강 신라환경 핵심유적 보건정비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회 주요 사항을 이렇게 수석전문위원회 설명해 달라 해서 수석전문위원이 임익상 수석전문위원이네요. 이 법안의 내용들을 쭉 김석기 의원이 대표 발의했던 신라환경 핵심유적 보건정비에 관한 특별법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설명을 이렇게 쭉 하면서 쭉 이렇게 이제 쭉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신라환경 핵심유적 연구지원재단 설치와 관련된 규정, 별도의 재단을 설치해서 사업을 수행하는 방법 대신에 기존 조직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저희들은, 이게 전문위원들은 그렇죠. 그리고, 자, 여기에, 특별회계 설치 및 차입금에 관한 규정, 이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에서 특별회계 설치와 관련하여 국가재정법 조항에 관련해서 이에 대해 재검토를 요구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획재정부에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이 전문위원 보고로 이미 이렇게 시작 때부터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전문위원 설명이 이어서 이제 김용주 의원이라든가 여기 쭉 보시면 조경태 위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경주도 대한민국도 어떤 그런 일본 교토와 같이 이렇게 좀 고도를 잘 복원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면서 이 특별법 통과의 필요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몇몇 의원들이 이야기를 하죠. 예, 특히 이제 이동섭 의원 같은 경우에도 경주는 계속 좀 방치되는 느낌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보물인데 방치되고 있는 건 아니냐. 이런 핵심적 이런 것들 이렇게 해야 된다. 어쨌든 찬성하는 의견들이 일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또 중요하게 보시면 소위원장 박인숙 소위원장의 경우에는 이게 지금 세 번째 논의인데 이것도 원안보다 많이 후퇴했다고 알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쭉 가면서 많이 후퇴해서 내용이 많이 빠졌다. 상징적인 의미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일단 통과시키고 보완은 나중에 개정안을 해도 되고 천천히 보완해 가도 된다라면서 이미 이 통과되는 법 자체가 일정 부분 원안하고 많이, 그러니까 김석기 의원이 처음 발의했던 원안보다는 많이 달라져 있어서 많이 후퇴했다는 이야기들을 이미 법안심사 소위원장까지도 자유한국당 의원인데요. 이미 다 알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계속 보시겠습니다. 되는 상황에서 이제 박인숙 위원장이
좀 후퇴하더라도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신동근 위원이 그러면 문화재청하고 협의해서 지금 최종안은 가져왔나 이러니까 이 전문위원이 아직 최종안은 가져오지 못했고 의원실에서 그러니까 김석기 의원이 제출했던 안하고 문화재청하고 그 의견을 제시했던 부분하고 해서 이제 문화재청하고 확정된 안이 아니지만 일단 한번 보시고 참고해서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결정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다시 문화재청에 하고 합의해서 정하도록 하겠다. 아직 합의는 안 돼도 그러면 한번 설명을 해보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일단 그동안에 협의됐던 특별법안의 수정안 조문대비표라고 해서 마련한 것은 문화재청하고 최종적인 문구 확정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오늘 논의를 위해서 그동안에 문화재청하고 논의됐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만든 거다. 이게 결국은 이 나중에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이 전문위원실에서 준비된 것들이 그동안 문화재청하고 협의해서 준비된 내용들이 그대로 다 고스란히 똑같이 통과가 됩니다. 수정안으로 통과가 되는데요. 아까 이 보시다시피 제8조 이 전문위원실에서 준비한 그동안의 문화재청하고 논의가 됐던 것이 8조 연구지원재단 설립에 관해서는 보도보전법의 개정을 통해서 반영하는 게 맞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으로 의견이 됐다. 또 그 다음에 재단 설립에 관한 사항이니까 빼고 당연히 삭제하고 제10조 신라환경 핵심유소 복원정비 특별회계 설치에 대해서도 기재부에서 반대 의견을 제시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신라환경 핵심유적에 의해서 시행되는 복원사업으로 정의되는 게 맞는 것으로 수정하는 방향으로 해서 특별회계 설치는 폐지하고 복원사업에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는 것으로 수정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까지가 전문위원 문화재청하고 의견을 반영을 해서 최종적으로 통과된 직전에 어떤 수정 조문 대비표를 의원들에게 설명을 했던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신동근 의원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 문제의 발언들이 나옵니다. 아니 그런데 완전히 안고는 다 빼고 이렇게 해서 거의 선언적 법으로 되는데 기획재정부가 반대하면 안 되는 거냐. 그러니까 문화재청 차장은 이 실제로 특별회계나 이 재단 운영은 앞으로 기획재정부에서 후속 조치가 따라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부처의 의견을 먼저 해소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어렵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신동근 의원은 그러면 이 오늘 수정된 안을 만약에 통과를 하려면 김석기 의원님이 예를 들어서 핵심적인 내용은 좀 빠지더라도 동의하시면 저는 동의한다 뭐 이렇게 보이고 그런 정확한 판단을 그런 정책적 판단을 해주셔야 한다. 그러니까 김석기 의원이 오늘 수정된 안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뭐 핵심적인 내용은 좀 빠지더라도 동의를 해야 된다. 같은 동의원이기 때문에 먼저 발의됐고 이분은 아무리 봐도 안고는 다 빼고 이렇게 해서 거의 뭐 선언적으로 법으로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려면 이 법이 통과를 되려면 김석기 의원의 동의를 어느 정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박인숙 소위원장은 또 여기서 한 발 더 뜹니다. 뭐 여러 가지 이게 정부 부처는 전체로 아우는 법을 하자고 하는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애니메이션 법도 사실 다 안고 빠진 찐빵같이 했잖아요. 그렇지만 상징적으로 너무 중요한 법이 통과돼서 굉장히 기뻐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상징적인 의미로 통과를 해야 한다. 이렇게 또 박인숙 위원장은 상징적인 의미로 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또 조경태 의원은 대표 발의하신 김석기 의원께서 또 많이 유감스럽지만 어쨌든 출발은 하게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수정된 내용을 받아들이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조경태 의원이 다시 10분 정도 시간적 여유를 드릴 테니까 대표 발의한 김석기 의원님하고 빨리 해서 오시고요. 김석기 의원하고 이 특별회계 설치가 빠진 부분하고 그 연구지원재단 빠진 부분을 김석기 의원한테 마지막으로 동의를 받아오라 그럽니다. 김석기 의원은 그 법안심사 소위원회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 회의에 참가를 못하고 밖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협의를 하고 이제 이렇게 되니까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관계부처가 반대하면 사실은 법사위에 결의될 게 거의 확실한데 그래도 우리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차원에서는 의지를 보이기 위해서 통과시키자고 한다면 저는 그런 정도의 동의는 할 수 있다. 그런데 과연 현실적으로 그렇게 결의시키는 게 좋냐? 아니면 정부 부처를 완전히 설득해서 완전한 법으로 만들어서 다음에 통과시키는 게 더 좋냐 하는 판단에서 보면 저 개인적으로는 완전한 법으로서 그러니까 후자가 더 맞다고 보는 편이다라고까지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법이 우상호 의원이 보기에도 실효성 논란이 실효성이 별로 없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원안대로 해석하면 국회 법사위에서 결의가 될 것이 뻔하고 그렇게 되면 국회 법사위가 모든 그 법률 제정의 관문인데 여기서 통과가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좀 부족하더라도 통과시키는 게 좋냐 아니면 정부 부처를 설득해서 완전한 법으로 나가는 게 좋냐 이런 점에서 볼 때는 우상호 의원은 그 후자가 더 낫다. 그러니까 정부를 설득해서 완전한 법으로 만드는 것이 낫다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차원에서 의지를 보이기 위해서 하자 하면 뭐 그 정도는 동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가 마지막에 가서는 다시 이 정부 부처가 반대하는 조항들을 일부 드러내서 이 글자를 잘못 썼네요. 일단 통과를 시키는 것이 정치적으로 의미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신다면 저는 굳이 반대하지는 않겠다. 법률안이 자신이 보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여기 위에서 보지만 오랫동안 노력해주신 동료 의원의 노력도 있고 해서 그러니까 동료 의원들을 배려해서 법률은 좀 부족해 보이지만 정치적인 의미가 있다면 이렇게 판단한다면 굳이 반대하지는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여기까지가 회의록에서 확인되는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따듬고 매 회의 마지막에 가서 이 수정 의결 절차를 밟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심사를 끝냈고요. 예, 제가 이 캠코더를 이용해서 이렇게 앞에 있는 여기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있는 이 국회 회의록을 제가 프린트를 해서 쭉 보여드렸습니다. 조금 전에 보여드린 장면들은 이렇게 해서 보여드린 건데요. 이걸 결국은 법안심사 소위에 참가한 국회의원들 스스로도 이 선언적이라든가 어떤 정치적 의미, 상징적 의미, 이걸 사실은 강조한 것은 결국 뭐냐면 이 법이 그 법안심사의 소위원회에 참가했던 그분들의 눈에는 당초 원안보다도 그 박인숙 소위원장이 이야기했지만 굉장히 많이 후퇴한 법안이고 또 그래서 어떤 법률안의 실질보다는 정치적이거나 선언적이거나 상징적인 의미다라고 그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참가했던 그 의원들은 그렇게 물론 뭐 일부 의원들이겠지만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사실이 제가 방금 보여드린 이 회의록에서 국회 속기록에서 생생히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지만 김석기 국회의원의 그 지지자들은 지난 7월 18일 날 국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를 통과한 직후부터 오늘 아침에는 거의 현수막이 다 떨어지고 있던데 시내 곳곳에 자유한국당, 읍면동 당원협의회 이런 이름으로 김석기 의원님 고생하셨다 뭐 이런 그 실황인 특별법 제정을 상임위 통과를 환영한다 이런 현수막이 일제히 내걸렸고요. 또 이와는 별도로 그 김석기 의원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반 회계로 이미 예산이 투입되고 있고 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8개 신라원행 핵심유저 보건정비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이런 강행 규정이 있어서 사업 주체를 정부로 명확히 규정한 것 자체가 성과라고 강조하는 데 대해서도 일각에서는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도 하고 있습니다. 이 막대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이 특별회계 설치가 필요하다고 수차례 강조했던 것과 비춰보면 이 당초 특별법 제정 이유를 한편에서 보면 일반 회계로 다 된다면 뭐하러 그러면 특별회계를 신설하는 특별법을 처음부터 만들려고 했냐. 이 특별법을 만들려고 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정치적이고 알맹이가 빠져도 그래도 환영한다면 이 행위 자체도 굉장히 정치적인 행위에 불과한 것 아니냐. 아까 위에서 법안심사 소위에서 안고 빠진이라고 표현하기도 했고
이런 식으로 법안에 문제가 있다고 해도 이걸 환영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정치적인 것 아니냐라고 사실상 해석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한편에서는 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8개 신라환경 핵심이주 보건정비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이 강행 규정을 신설한 것을 하나의 성과다. 이렇게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렇게 강조하는 것 또한 현실을 호도하는 행동이다.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러냐 하면요. 이 경주 지역에 분포한 수많은 신라문화재 정비 사업 대부분은 그 예산의 70%는 정부가 드립니다. 9%가 그 경상북도, 21%를 경주시 예산으로 투입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첨성대 보수정비공사에 100만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70만원은 경주시 예산, 9만원은 경상북도 예산, 21만원은 경주시 예산. 이미 국가유적에 대해서는 정부 사업으로 사실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신라환경 핵심이주 보건정비 사업 8개를 정부와 지방자치가 해야 한다. 이걸 성과로 강조한다면 기존에 정부가 쭉 하고 있던 어떤 국가지정문화재의 그 정부가 해야 될 일을 오히려 정부가 해야 될 어떤 그 국가지정문화재 정비대상 사업을 오히려 축소시키는 게 아니냐라는 이런 비판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그 실효성이 논란 일자 김석기 국회의원은 지난 23일 날 이 신라환경특별법을 제정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장기간에 걸쳐서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이 신라환경 보건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대해서 굉장한 의미를 두고 또 그 지지자들도 계속 강조를 하고 자랑을 하고 있던데요. 그러나 한번 보십시오. 이 법이 없더라도 이미 월정교는 복원이 지금 완료가 됐습니다. 이 월정교 복원사업은 보건사업도 마찬가지고 월성복원이라든가 우리가 지금 들어와서 무슨 신라왕궁복원이라고 하지만 특히 최양식 시장 때 신라왕궁복원사업이라고 뭐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월성복원이라든가 이 신라환경 핵심이주 보건정비 사업에 들어있는 것들입니다. 이 월정교 복원, 월성, 황룡사, 동궁과 월지 이 보건사업들이 월정교 보건사업에 4개 중요 보건사업으로 들어있었고 그리고 쪽샘지구 정비사업, 신라 방리 재정비사업, 도심 대형 고분 재발굴 및 전시사업과 같은 이 신라환경 핵심이주 보건정비사업 8개 사업은 대부분 2006년에 참여정부 때 확정했던 경주 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에서 선도사업으로 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이 무려 2006년부터 2035년까지 30년 동안 65개의 경주의 중요한 신라유적들을 복원 정비하게 해서 경주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역사문화도시를 조성하겠다는 사업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12개 이렇게 역사문화도시 조성 선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이 신라환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 8개는 역사문화도시 조성 사업, 선도 사업을 다시 추린 것에 불과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미 법적 월정교가 신라환경 특별법이 있어서 완성이 됐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이미 2006년에 추진했던 역사문화도시 조성 사업에 의해서 그동안 그 계획에 따라서 특별히 신라환경 사업이라 해서 예산이 더 많이 투입된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계획대로 완성이 된 거거든요. 이 특별법이 없어도 그대로 이렇게 계획대로 진행이 돼서 왔다는 겁니다. 다만 이 신라환경 핵심유적 보건정비 사업을 2013년에 박근혜 대통령 취임 직후에 경상북도 의원들이 국회의원들이 막 강조해서 이렇게 했던 것은 노무현 대통령 때 역사문화도시 조성 사업이 너무 방대하고 65개 사업이나 되니까 또 기간도 30년이나 되니까 이런 사업들을 하나씩 해서 이렇게 하면 언제 경주를 이렇게 우리 당대에 경주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역사문화도시를 만들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해서는 한 세월이다. 백년하청이다. 그래서 8개 사업으로 추격을 해서 하자. 나머지 사업도 그렇다고 안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경주에 와서 MOU까지 문화재청장이 와서 MOU까지 했던 사업들이 정부가 바뀐다고 해서 이 사업이 중단될 리도 없잖아요. 그런데 정권이 교체가 되면 이 사업이 중단될지도 모른다라고 하면서 이 특별법을 제정을 추진했다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 특별하게 빠져버리고 연구지원재단은 가야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하는 연구재단으로 만들고 이 특별 의미를 퇴색시키는 법률이 사실상 제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아니다라고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김석기 의원 쪽에서는요.
어차피 무엇보다도 그 특별하게 이 신라환경 핵심유저 보건 8개 사업을 단기간에 하려고 한다면 단기간에 많은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되고 9,450억이나 되는 그 사업들이 이 단기간에 투입이 되려면 특별하게 필요하다고 해서 특별법에 특별하게 신설 조항을 넣자라고 했던 건데 이걸 기획재정부는 당연히 반대를 하죠. 이걸 빼버렸으니 알맹이가 빠졌다라고 비판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러이러한 일반회계에서 다 할 수 있는 법이다라고 하면 그렇다면 처음부터 특별법을 안 했어야 된다는 이야기와 다름없지 않느냐라는 해석도 가능하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김석기 국회의원 측에서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8개 신라환경 핵심유저 보건정비 사업의 주체를 정부와 지자체로 명시를 했기 때문에 또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드는 환경사업 보건이라든가 신라환경 보건사업도 할 수 있게 됐다라고 이렇게 성과라고 관계를 하지만 이건 좀 거슬러 올라가면 2006년 참여정부 때 역사문화지 조성 사업에서 이미 2033년까지 신라환경 복원을 어느 정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거기에 맞춰서 꾸준히 월성 학술 복원에 대한 학술 발표회 발굴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어 왔었잖아요.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김석기 의원 쪽에서는 어쨌든 이렇게 이제 이 특별법의 평가를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고 반대하는 측에서는 특별하게 신설이 빠진 그 자체는 사실상 특별법의 의미가 없다. 또는 이 특별법 제정 자체가 어쩌면 이렇게 해도 특별법이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워낙 이 특별법을 제정하려고 했던 것 자체가 굉장히 정책의 어떤 시도였다. 라고 규정할 수 있다라고까지도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한편에서는 특별회계가 빠진 이런 안고 없는 찐빵 같은 특별법을 할 바에는 이렇게 이 법이 지금 통과되어버리면 앞으로는 영원히 아까 박인숙 위원장은 뭐 수정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또 다른 의미의 어떤 특별법은 이제 영원히 물 건너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무리하게 추진하지 말고 차라리 유보하자라는 의견까지도 일각에서는 제기를 하고 있는 형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빈껍데기 특별법이라든가 또는 무늬만 특별법이라든가 아니다. 이 법이 그래도 법적 근거를 마련했기 때문에 경주로 봐서는 꽤 경주 발전에 또 그 고도로서의 어떤 위상을 회복하는데 꽤 중요한 법이다라는 김석기 의원의 이런 그 시각차 또는 의견차는 앞으로 내년 총선 때까지 논란은 상당 기간 이어질 것이 불가피해 보인다는 것이 경주 포커스의 그 전망입니다. 예. 이상으로 2019년 7월 30일 경주 포커스 뉴스 브리핑 경주 포커스의 눈으로 바라본 오늘의 경주 시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경주 포커스 브리핑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날씨가 계속 어제 오늘 푹푹 찌는 날씨인데요. 주무실 때 선풍기 좀 틀어놓고 그래도 좀 덜 덥게 편안한 밤 주무셔서 건강 잃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